그 활동지 다 받으셨죠? 네. 네. 제가 20장을 뽑아 저기 배봉수 선생님 자리에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초등 컴퓨팅 의사 협회 언플러그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네, 저희 신갑천 선생님께서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한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네. 시간 좀 체크해주세요. 네, 저는 파주 인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갑천입니다. 오늘 그 연수 내용은 언플러그드 놀이로 하는 소프트웨어 수업이라고 해서 그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수업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몇 명 안 되는데 대답소리도 좀 크게 하셔야 되나? 네. 이거 언플러그드 활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 CS 언플러그드. CS는 뭔지 아시죠? CS. 컴퓨터 사이언스. 네,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면 CS 언플러그드를 왜 하게 됐을까요?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영어예요? 쉽게 가르치. 쉽게 가르친다. 네, 또 컴퓨터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활동의 그 어떤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활동으로 놀이나 게임이나 이런 활동으로 그런 개념들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CS 언플러그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CS 언플러그드 사이트에 보면은 다양한 액티비티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미지 표현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활동지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70쪽에 70쪽이요. 네, 모든 종이에 영화고 일만 막 써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다 하실 건 아니고 그냥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그 매직아이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벌써 이제 이 무슨 넷플릭스에 네오가 뭐 각성한 것처럼 이게 딱 보여줬을 때 그림이 보이시면은 이제 좀 컴퓨터 좀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하는구나. 네,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강적의 발전이. 벌써 예. 많이 차셨네. 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표현하는가 그 점 하나에 온, 오프, 0, 1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이진수를 가지고 색을 칠하면 칠한 것과 안 칠한 거 구분을 하게 되면 그림이 나옵니다. 네. 뭐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네. 네. 이거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실시를 좀. 그림은 무슨 그림 나오죠? 집 집이에요. 모양 나오죠. 네. 이거 선생님들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뭐 어떤 이미지를 하나 받으셔가지고 표 배경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그 모눈에다가 우리 그 셀 색칠하는 것처럼 색칠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0으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1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그 활동지를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활동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쪽에 있는 거는 그냥 0하고 1로만 하면 이제 그 흑백이죠, 흑백.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몇 가지 색을 추가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그림이 좀 나옵니다. 이것도 몇 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색이 나와야 예쁘긴 한데
우선은 그냥 색칠을 해보시면 윤곽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꾸 매지가이로 이렇게 대충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안 돼요. 몇 개만 색칠을 해보세요. 이제 안 돼요. 네. 4. 네, 해보시면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 색까지 하면 이런 그림 나와요. 네. 네,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미지스럽게, 왜 멀리서 봐야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더 이미지가 이렇게 형태가 잘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픽셀 아트나 뭐 색칠하기 찾으시면은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캡틴 아메리카 이런 그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색칠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CS 언플러그드 사이트를 조금만 더, 네, 여기서 이제 CS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액티비티는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PDF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 가면, 여기 나온 액티비티와 관련된 그 영상들을 또 보여줍니다. 이 영상 같은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한번 이게 이제 페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오류를 찾아내는 Welcome to Computer Science Unplugged. These are a series of activities designed to introduce children to some of the great ideas in computer science without using a computer. Here's how the card flip magic trick looks. You can find out how it works from computer science. The card set is a sequential row and column of card. 컴퓨터가 어떻게 오류를 찾아내나 그걸 확인하는 건데, 페이크 코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깔아놓은 그 코드라고 예상한 카드를 깔아놔요. 그런 다음에 홀수면 카드를 하나 더 붙여서 짝수를 만들어주고, 짝수면 그대로 놔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카드를 갖고 나와서 오류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놔도 홀수 짝수인 걸 확인해가지고 그 오류 검색을 해주는 그런 걸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CS 언플러그드 활동들은 CS,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개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들이고요. 바로 그런 어떤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도 이해시키려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CS 언플러그드에 있는 활동들을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거는 그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학년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 그 개념들을, 여기에 이제 뭐 알고리즘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너무 저학년들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활동들 중에 뭐 정렬망이라든지 이따가 사례로 보여드릴 그런 것들은 또 저학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S 언플러그드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저도 참 부담을 느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역하신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이 사이트를 구축하셔가지고 그 CS1 플러그되어 있는 활동들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시중에 이 번역된 도서가 팔기는 하거든요. 컴퓨터과학이라고, 놀이로 배운 컴퓨터과학이라고 도서가 파는데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사이트에서 이용하셔도 돼요. 아까 같은 활동인데 우리가 또 한글로 보니까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거 다른 언플러그드 연수에도 많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0101로 숫자 0하고 1로 해봤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압축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숫자는 여기 흰색 금백을 뜻하는 개수고요. 그 다음 나온 3은 검은색 색칠하는 개수예요. 그래서 131 하면 흰색 금백 하나에 검은색으로 색칠한 거 3개, 그 다음에 금백 하나. 그 다음에 여기 41은 4칸을 비우고 1칸을 색칠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또 이것과 연관 지어가지고 이거를 펜스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연필로 코딩하는 명령어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색칠한 활동도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들이 대부분 다 언플러그 활동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것만으로도 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이것만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CS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구성하기 힘드니까 아예 여기 소프트웨어 놀자에서 계시네. 네, 소프트웨어 놀자에서 이거 몸을 움직이며 놀이를 통해 컴퓨터 가게 원리를 배워보세요. 그래서 CS 언플러그드 교환 지도안이죠. 지도안 모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이 소프트웨어 놀자 사이트에 보면은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나왔던 CS 업로드에 있는 활동들, 방금 요거 제가 설명드렸던 프리티크들 5, 6, 3 지미 수정 요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이진수 숫자로 색깔표현, 이미 표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업로드 수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CS 업로드에 나오는 활동이에요. 번역은 최소 생성 나무라고 진흙도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활동지 나눠드렸죠. 이게 이제 진흙도시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여러 개가 이렇게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진흙도시라는 거고, 여기를 연결을 할 건데 도로를 깔 거예요. 포장을 할 건데 돈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는 마을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돈 예산을 아껴야 돼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길을 다 깔아야 된다. 근데 포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집에서 다른 집까지 또는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다 포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는 건데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어려우시겠죠? 네, 설명.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네, 가장 간단한 걸 알고리즘 소개해드리면 이 한 칸을 그냥 숫자로 나타낼게요. 1로. 여기 한 칸 드는 비용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길 같은 경우는 2겠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그 비용이 제일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2, 3, 뭐 예를 들면 제일 적은 게 여기서는 2겠죠. 2, 3, 4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어디서부터는 2, 어디서부터 3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제일 적은부터 색칠을 해나가요. 색칠을 해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클이라고 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긴 게 5개니까 5 이상인 거는 안 해줍니다. 5 이상인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 해결되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우시겠죠? 이거 너무 어렵겠다. 도로를 까는 거. 잠깐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세요. 드디어 펜을 써보는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3이고 4고 2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2, 3, 3, 3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2, 3, 3, 3 되면은 최소 비용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면 여기를 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을 하는데 여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죠.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 한 집에서 다른 집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은 다 생기면서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길이 생겨요. 그렇게 되고 비용이 최소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소 신장 트립 또는 뭐 최소 비용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도시계획을 내가 한다, 뭐 내가 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를 도로를 건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 중에 도입이나 동기 유발은 좀 이야기 위주로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또 다음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드다 로열티인데요. 동영상 한 번씩 보세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다 로열티에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언플러그드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언플러그드 활동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고요. 보시면 이제 관련 개념들 알고리즘이니 거의 알고리즘이나 뭐 변수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이진수로 자기 이름 만들어서 팔찌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하고요. 아까 했던 뭐 바이너리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띵킹 관련한 활동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컴퓨테이션 띵킹 위드 몬스터 자막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 lesson on computational thinking is intended to teach you how to take a big, difficult problem and break it down into several simpler problems. The goal of this lesson is to write a set of instructions that someone can follow to draw one of the monsters included in this lesson plan. Students will break into groups to write instructions, and then they'll switch them with another group that will have to draw the monster. Groups will write instructions using the 4 steps of computational thinking: decomposition, pattern location, abstraction,
and algorithms. First, groups will decompose the task, which means make a game plan. Then, they'll look for patterns between all the monsters in the catalog. When they come across differences between the monsters, they'll abstract out or remove those details. For instance, one monster in the catalog has 쉽게 얘기해서 그 몬스터를 그리는데 이제 그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몬스터가 그려진 그림에서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추상화해서 그거를 이제 뭐 그리게 하는 설명서를 그린다, 설명서를 만든다, 그 설명서가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활동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관련된 레슨 플랜이나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활동지 이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한 것도 있고, 함수 관련한 것도 있고, 보안 활동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컴퓨팅 스쿨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S 여기 사이트에도 보시면은 이런 거 하여튼 이제 그 컴퓨테이션 그 문제 분해이죠. 문제 분해에 대해서 문제 분해가 어디 나오는지는 또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 컴퓨테이션 띵킹 사무력 이야기할 때 거기에 뭐 요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 분해죠. 이제 커다란 문제를 쪼개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 분해인데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 거예요. 네. 아까 봤던 그 몬스터 그리는 그 설명서 만드는 그 활동도 뭐 한 가지만 들어있는 거. 문제 분해와 뭐 알고리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그 문제 분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액티비티와 관련된 PDF나 이런 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활동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재밌다고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수업 이제 이게 그 수업에 쓰라고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PPT예요. 프린트 파일인데 간단해. 애들이 이거 해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이게 뭐냐면 해놓은 걸 보시면 그냥 애들이 간단한 그 율동을 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긴 그 율동을 전체 풀로 보여주고 이걸 한번 뭐 써봐라 한다든지 하면 애들이 한 번에 그걸 외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뭐 손바닥 뭐 책상 한번 치고 뭐 손바닥 한번 치고 뭐 이렇게 손 한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그 율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면 하나의 이제 율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쪼개가지고 문제 분해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문제 분해의 어떤 효과라는 그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뭐 손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동작들도 보여져 있고 이것과 관련된 이제 영상들도 제공되고 있어요. 핸드 자이브라고 해서 손으로만 이렇게 춤추는 뭐 그런 활동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교실에서 한 번씩 해보셔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CS 언플러그드에서는 이렇게 어떤 개념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컴퓨테이션 싱킹과 관련했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개념이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고 좀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우리 반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맞겠다 하는 것, 또는 재구성하실 때 미리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좀 생각을 하셨다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이제 작년에 6학년하고 올해 2학년을 하고 있는데, 6학년 할 때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직접 하니까 크게 이런 업로드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뭐 학생을 한 명을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은 했었는데, 이런 CS 업로드 관련된 업로드 활동들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2학년에 내려오니까 이 학생들 물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캠프 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햄스터 로봇 가지고 간단한 미션 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 처음 이제 도입하는 시기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그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코딩을 시키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런 CS, 그러니까 업로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수업을 몇 개 했는데, 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료자가 그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저학년에서는 업로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이제 투명한 컵, 아까 그 몬스터 그리기 그거 활동을 이제 컵에다가 한 거예요. 투명한 컵에다가. 그래서 투명한 컵을 겹쳐가지고 한 컵에는 뭐 눈 그리고 한 컵에는 몸통 그리고 한 컵에는 팔다리 그려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만 가지고도 눈만 바꿔도 여러 개의 몬스터를 만들 수 있죠.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거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주고, 이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전 세계 아이들한테 무섭게 해가지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걔네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나라, 그런 세계거든요. 몬스터 그 세계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몬스터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 너희가 몬스터 디자이너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그냥 그려보라고 했더니 많이 그리는 애는 한 3-4 종류의 이제 몬스터를 그렸고, 적게 그리는 애는 한두 개밖에 못 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몬스터의 이제 뭐 몸통, 팔다리, 이렇게 눈 이런 걸 나눠가지고 그걸 여러 개 한 다음에 바꿔가면서 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추상화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했을 때 이제 좋은 점들을 이제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만들더라고요. 이게 이 책에도 샘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요거대로 하고 싶은 사람 요거대로 하라고 했는데 거의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이런 뭐 활동들 아까 뭐 OHP 필름 같은 그런 투명 필름에 해보셔도 되고 이런 그 투명법 이용해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한
저희는 2학년이라 가지고 한 2차시 반 정도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학부모 참여 수업 때 그 정렬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렬망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정렬망 활동이 있는데, 이거 이제 CS 언플러그드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 같은 숫자 들고 바닥에 그려진 정렬망 가면서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거든요. 그거를 뭐 앉아서 한다 그러면 그 제가 책에 쓴 거는 이렇게 빨대 길이가 나는 빨대를 이렇게 가보면서 길이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마침 2학년에 이제 길이재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재기 단원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고, 빨대로 하자고 했더니 또 빨대가 컴퓨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요? 쌓기 블로그 무슨 블로그가 아니야. 그 막대가 아니라 연결 큐브 맞아요? 연결 큐브래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길이가 다른 거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너희가 이 정렬망 처음부터 정렬망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얘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얘네의 키를 비교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했어요. 제가 쓰고도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리즈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큐브 형제들이 이제 엄마가 간식을 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키 큰 순서대로 키 큰 형부터 작은 순서대로 서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서로 뭐 다투기만 하다가 줄을 못 섰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 흔한 뻔한 그 동기유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키를 비교해가지고 하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해서 정렬망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그 정렬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학년이라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협의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러면 키 작은 형제 동생부터 키 큰 형까지는 어떻게 이 정렬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럼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애들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근데 또 시간이 남아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또 바로 비교했을 때 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다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도 애들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학부모 참여 수업이어가지고 학부모님도 와서 막 이제 답답하면 이렇게 직접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그거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애들이 재밌어하고 그 정렬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거 보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거는 저희 이제 동료장학을 또 했는데, 동료장학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보시면 저희 1학기 수업을 이제 수업 재구성할 때 프로젝트 학습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창시 시간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수업이,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활동 중심의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2학년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장기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그냥 한 차시에 그냥 하나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개의 활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거 이제 그 컴퓨팅 사고를 뭐 좀 신장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그 업로드 활동을 경험하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장 때 했던 거는 그 맛있는 여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수박 화채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소개하거나 이제 처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요리법과 그 알고리즘을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떤 요리법, 그 요리를 만드는 순서와 알고리즘을 비교해가지고 경험하게끔 하자 해가지고 구성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큰 욕심 없이 화채 만들어서 먹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요 순서를 섞어놓은 다음에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까? 사실 수박화채 그냥 대충 붓고 먹으면 되죠. 근데 그냥 그렇더라도 그냥 순서를 한번 정해보자. 저희가 뭘 했냐면 이 동료장 수업이 있기 전에 전주에 이 각 학년에서 만든 협의한 그 공동 지도안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전 선생님들을 모았고 저희 학년 이제 제가 했는데 저희 학년 부장님이 왜 알고리즘을 가르치는데 요리 레시피를 얘기하느냐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성현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그것과 그 요리법도 순서대로 하면 그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순서와 방법을 해야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어떤 그 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고요.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순서를 생각해서 그러면 뭐 우리 나눠 먹는다 이게 뭐 막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질문을 한 거죠. 발문할 때 뭐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만들어야 먹을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냥 터치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순서를 정하고 근데 순서 중에 뭐 1번, 2번은 바뀌어도 상관없게 해서 자기 모둠에서 정한 대로 만들어 가라 해서 수박화채 만들고 맛있게 먹고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순서를 정해보는 것 그런 것이 알고리즘이다라는 부분만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수업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다른 그 코드다버즈나 그 CS1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그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도 그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알고리즘과 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나 하고 그 용어를 도입한 다음에는 그 용어를 계속 쓰더라고요. 익숙해지도록. 근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 이제 아이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면 끝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수박화채를 만드는 순서, 일을 해결하는 순서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와 그 수업 사례는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이 책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과 관련된 이 책 그냥 사실은 그냥 간단한 활동들이에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특별히 뭐 대단한 개념을 가르치자라고 만든 책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안도 만들어서 그냥 야간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정 강의 없으시면은 이 지도안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뭐 소놀에 있는 교환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챕터가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이게 앞부분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고, 뒷부분이 이제 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은 코딩 하나 하는 거 활동 요거 마지막 장인데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런 명령어는 선생님들이 만드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만들기 나름입니다. 뭐 제가 활동하면 계란판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계란판에 계란 옮기는 로봇팔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로봇팔한테 명령을 내려서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명령어가 있고 그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건 그냥 동그라미 두 번 치는 걸로 하겠다라고 정했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요 모양을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데 뒤에 이제 문제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좌측 맨 위에가 시작 부분이고, 여기서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내려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탁구공을 내려놓고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한 다음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니을자로 가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애들은 뭐 자기는 세로로 간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 그 소프트웨어에서 코딩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데 왜 그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그 프로그래밍 과정에 그 CT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사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애들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무 큰 문제는 이제 분해도 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 프로그래밍도 직접 해야 되고, 한 다음에 뭐 디버깅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다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CT와 코딩을 꼭 컴퓨터로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 꼭 컴퓨터가 없는데 어디나 어떻게 하나 보다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해보세요. 맨 위에 거.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모르겠네요.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멀리서 찾아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은 신갑 선생님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